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갤럭시 SM 오늘 역사적 최고가 돌파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STO 뉴스를 먼저 보자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소에서 음, 한국 증시 저평가 극복을 위해서 요즘에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중에 파생 상품 시장 개장을 앞당긴다. 그 내용 중에 내년 말 대체 거래소를 출범하고 또 올해 STO 플랫폼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좀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STO를 적극적 육성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미 발표를 했지만 그래서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지속 가능한 테마, 강력한 테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출산 정책을 계속 강하게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가 좋은 사례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STO 관련 뉴스를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업종 내에 이제 M&A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하고 한다. 이게 오늘 뉴스인데요.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300억 수준에서 사들일 전망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50%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총이 이것도 1000억까지는 안 가도 600억, 7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카사 코리아라는 거는 2018년도에 설립된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하나의 부동산을 수익증권으로 나눠서 상장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유량에 따라 분기별 배당 수익을 얻고 매도하면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죠, 완전히. 그리고 블로코라는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하고 인터뷰한 게 떴는데요. 국내에서 STO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이다. 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이제 최근에 오늘 알았어요, 사실 이 기업을. 근데 많은 분은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이 대표의 통찰은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보다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나 탄소 배출권 같은 포인트 형태의 자산이 STO를 통해 부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죠. 아마 공대 출신이겠죠.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나 MCN이 시도해 볼 만한 비즈니스라고. CJ ENM이나 MCN 그 회사들이 있죠, 몇 군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장보다 절차가 간단하니까 이 STO 형태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대한 소유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해 채널 수익을 나누는 게 가능하다. 현재 NFT 보유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비즈니스를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STO의 영역이다. 역시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 거두기에도 좋고 소득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도 토큰화 할 수 있다. 괜찮죠, 이런 거는. 그래서 STU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아니지만 패스트 팔로잉 것은 맞다. 싱가포르이 빠르다고 했죠. 싱가포르, 유럽, 미국, 일본까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그 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는지, 어떤 자산을 토큰화
할 때 좋은지에 대해서 당국이 많은 리서치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갑자기 막 따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증권사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다. 한국은 이게 자꾸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해야죠. 증권사들은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업은 발행 플랫폼을 제공한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또 회사의 대표를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임원을 인터뷰한 건데 밥 먹으러 가다가 그런 데가 있죠. 맛집. 항상 사람이 많은데. 근데 유명 식당이 있었는데 테이블을 한 개만 유동화해서 투자하고 싶다는 그 서로 농담을 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뭐 개인은 아닌 것 같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수제버거 열풍이 불었는데 수제버거도 프랜차이즈화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도 많이 있고 뭐 커피도 많이 있고 성수동에서 시작해서 쫙 퍼진 데도 있고요. 또 오마카세 이 스시가 열풍이죠.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맛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STU를 해갖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죠. 참 편하죠, 이러면.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STO에 강력한 육성 의지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오늘 꺾이긴 했지만은 꺾이다가 뭐 한동안 안 가다 또 갈 것 같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내 인수합병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미스풀 외에 영역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0만 이상 뭐 채널이 많이 있는데 대형 유튜버가 크리에이터가 뭐 인스타에 팔로워 수 많은 크리에이터가 자금 조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STO 시장이 암호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만약에 대열풍이 분다. 그럼 산업 성장할수록 테마주는 크게 가겠죠. 갤럭시 SM 모니터리가 지금 뭐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대열풍이 불려면 크립토 시장도 왜 난리를 그렇게 쳤냐.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당장 막 엄청나게 뭐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금리 인하 환경까지 갖춰주면은 엄청나게 열풍이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 머니터리의 대주주가 갤럭시 SM이고요. 54.65%. 자, 이거를 왜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냐면은 기업가치 계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적을 먼저 보면은 갤럭시 SM은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증가했고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4%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했죠. 순이익도 당연히 증가했고 그럼 기업 가치를 한번 그냥 소형주니까 어떻게 튈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갤럭시와 SM 기업 가치를 저는 그냥 400억으로 때렸습니다. 올해 순이익이 대충 40억이 나온다 그러면 PER 10을 적용해서 뭐 실제 주가는 사실 400억보다는 높은 주가를 많이 유지했었는데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높았어요. 이거보다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오늘 종가가 시총이 2,75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분 가치가 지분율이 54.65%다. 뭐 여기다 곱하면 시총의 지분율을 곱하면 지분 가치가 1,500억, 1,505억이다. 갤럭시 RCM이 갖고 있는 게요. 근데 지분 가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보통 20% 할인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교과서적이에요. 원칙. 그래서 시총 400억에 지분 가치 1,505억을 더한 다음에 다시 20% 할인을 합니다. 그럼 적정가가 1,524억이다. 주가로 하면 5,535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시총이 961억이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대략 60%가 있다. 5,535원. 요거 딱 가면 팔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뭐 텐베거를 말씀드렸는데 텐베거가 보니까 한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텐버거 갈지 아무도 모르죠.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분 가치만 봐도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머니터리가 계속 급락하면 또 떨어지겠죠. 근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봐도 상승 여력은 꽤 있다. 그리고 강력한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로 막 급등락하면 스트레스 받지만은 저는 그냥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가 3,490원인데 역사적 고점이 3,775원이었는데 강력하게 돌파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돌파하고 이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지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10% 이상. 그러니까 한 4,000원 정도의 종가로 찍었으면은 난리 나는 건데 오늘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그 매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급락을 하면서 아마 따라 내린 것 같은데 뭐 그냥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STO 원년이다. 정부 강력 드라이브 그래서 강력 테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막 내일 다음 주 이렇게까지 보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좀 길게 보는 거가 맞지 않나. 물론 STO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